안녕하십니까, 쇼키무송선입니다. 동탄이 쏘아올린 작은 공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그 영향이 규제 지역으로 서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발표됐죠. 10월 27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0.23%로 전주 대비 상승률을 절반 이하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자, 이번 통계는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11호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가늠할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추가 대책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요. 효과가 있다면 추가 대책은 나오지 않겠죠. 주요 핵심지의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송파구가 0.93에서 0.48로, 마포구가 0.92에서 0.32로, 강동구가 1.12에서 0.42로, 과천이 1.48에서 0.58로, 분당이 1.78에서 0.82로 상승률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모두가 예상한 사항이었어요. 사상 초유의 3중 규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여기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고가 아파트가 많은 핵심지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규제지역 지정 범위도 굉장히 넓었어요. 과열지역뿐만 아니라 과열 우려지역까지 광범위 지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고된 관망세가 지금 10월 20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거의 보름 가까이 된 상황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 포함된 억울한 지역도 있어요. 강북구가 0.02로 안 그래도 상승률이 안 높았는데 0.01로 뚝 떨어졌고요. 노원구가 0.14에서 0.05%가 됐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비규제 지역이에요. 규제 지역 그럴 건 다 알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규제 지역 움직임은 심상치가 않아요. 자, 동탄 2신도시가 포함된 화성시가 0.00에서 0.13%, 구리시가 0.1에서 0.18%, 남양주가 0.06에서 0.08%, 수원시 권성구가 0.04에서 0.08로, 안양시 만안구가 0.3에서 0.37로,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가 마이너스 0.04에서 0.14%가 됐습니다. 비규제 지역 전체적으로 상승률이 확대가 되면서 규제 지역과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 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하게 보였어요. 아마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요, 저는 상승률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게 사람들이 많이 사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대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많이 사서 그래요. 자, 보통 부동산 대책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과열의 브레이크, 두 번째는 바로 돈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요인, 지금 돈의 움직임이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비규제 지역 주요 장점 몇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LTV 40% 규제가 미적용이 돼요. 최대한도 6억 내에서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취득세 중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지금은 규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모두 다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갭투자 가능한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한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주택을 갭투자로 접근하는 수요는 여전히 유효하다 보니까 그 지역으로 쏠리는 거예요. 실수요, 투자 수요 모두 다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인기 지역 중심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비규제 지역의 선도주자로 불리는 동탄 신도시 역세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84A 타입 같은 경우는요, 규제 전에 16억 7천인데 현재는 18억 5천부터 거라고 있습니다. 자, 동탄역 롯데캐슬이 1억 정도 오르니까 다음으로 어디로 수요가 움직였다? 우포안이라 불리는 역세권 대단지로 넘어가면서 동탄역 10억 문안 퍼스빌 84A 타입이 현재 규제 전에 12억이었다 현 13억에 호가라는 상태고요. 지금 호갱론에서도 이 아파트 단지가 계속 검색이 되고 있죠. 동탄 다음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은 바로 기흥역 주변입니다. 힐스테이트 기흥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전에 한 9억 5천 내외에 호가를 했었는데 현재 세입자 있는 매물은 10억, 즉시 입주 매물은 10억 5천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힐스테이트 기흥에 이어서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등도 수요가 늘어날 조짐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요, 서울의 규제가 가해지고 서울 옆세권으로 규제가 추가되니까 어디로 수요가 먼저 몰렸다? 경기 남부로 수요가 몰리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게 있어요.
자, 비규제 지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죠. 수요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절적 비수기인 겨울에도 이 정도 수요 증가가 나타난다면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수요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난 3년간 이 비규제 지역 소유주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이 동네는 답이 없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호가가 오르니까 지금 매도 희망자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늘면서 호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게 좀 핵심지와 좀 다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비규제 지역 주택 보유자들 중에서 구독자분들이 있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호갱노로 검색 순위에 만약에 우리 동네나 우리 동네에 대표하는 단지가 뜬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동안 시장 흐름과 좀 다른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래가 터진다는 거죠. 자, 거래가 터지면서 호가가 올라가면은 그동안 갈아탈 마음이 없다가 갈아탈 마음이 생기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가 조금 올랐다고 성급히 매도하면 안 돼요. 지금 비규제 지역의 매도 후에 이제 그 비규제 지역의 상승장을 놓치고 후회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갈아탈 지역은 아마 이미 많이 올랐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요, 신중하게 매도를 결정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파트 시장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시장에 들어온 돈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 자, 동탄이나 기흥역 주변 그리고 안양역 주변에서 처분한 돈은 결국 수지구, 분당, 광교 등 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이들 지역 단지들이 요즘 호갱노로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어요. 자, 대출 한도 영향을 덜 받는 가격대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 안에서도요, 좀 온도가 다릅니다. 자, 과열의 중심지인 역세권 주변의 매머드급 단지들 지금 15 이상 아파트는 거래 둔화로 굉장히 한산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분당 안에서도요, 15억 이하의 소형이나 비역세권 단지는 꾸준히 수요가 유입되는데 오히려 매물이 많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 지역 공인중개업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안에서도 다 거래가 죽었다고 보기는 분명히 힘든 측면이 있는데 요즘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저렴한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고가 아파트로 수요가 늘어난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가 차등 적용이 됐어요. 25억 초과 아파트는 2억, 15억에서 25억 아파트는 4억, 그리고 15억 이하 아파트는 6억이 적용됐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 인기 단지와 비인기 단지의 가격 격차가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소형과 주형 면적 간의 가격 격차도 좁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상승 흐름이 고가 아파트에서 중저가 아파트로 내려왔던 게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이라면요, 이제부터 중저가 아파트시부터 시작해서 고가 아파트로 올라간 흐름으로 역전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비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의 7억에서 15억 아파트의 거래 증가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갈아타기 전략 세울 때 이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내 아파트 싸게 처분하고 고가 아파트를 어떻게 갔으면 고가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가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면요, 이제는 내 아파트 싸게 처분하고 고가 아파트로 갈아타면 고가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내가 파는 아파트가 많이 오르는 현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 전략에 더욱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에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경기 남부 비규제 지역 매도자는요, 수지와 분당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규제 지역 핵심지에서 15억 이하 아파트는 꾸준한 수요가 유입된다는 거, 그래서 적은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거래가 끊겼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가격대별로 다르게 나타나요. 대출 규제 강화로 시장 흐름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갈아타기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오늘 영상에서 강조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1월 1일 멤버십 영상에서 지금도 가능한 상급지에서 10억 버는 방법, 자, 1+1 분양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17억에서 21억 정도 자금 보유한 사람들이 선택지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초기 투자금 4억대부터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쇼킹 부동산 멤버십은 주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가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